발음이 미끄러워서 모르겠네. 일찍 오셨어요? 내 것이요. 네.
가만히 있어봐. 음, 음. 안녕하세요. 이채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간개발, 그 강릉 부동산 그 월요 모임 2부, 부동산 중개업 지금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진행됩니다. 이 시간에는 그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이 28회째죠. 28회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돈을 벌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벌 때 의미 있는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자고 하는 거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번다라는 거죠. 엊그저께인가 그 옥천동에 1억 6천짜리 집이 이제 접수되었어요. 실제로는 2년 전에 접수된 물건인데 그동안 이제 팔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하고 이제 손님도 모시고 간 적이 있고 또 이제 또 성덕 부동산 그 홍성희 사장님도 이제 손님을 모시고 갔고 그랬었는데 어제가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이제 그 근처 지나다가 그 근처 지나다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손님으로 와서 모시고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팔리겠구나 했어요. 근데 옆에 이제 그 옆집의 사람 그리고 그 건너편에 사는 또 그 보살 아주머니 그리고 옆집에 사는 이제 슈퍼 아주머니 이분들이 이 집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꽤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금방 팔리겠구나 라고 이제 부지런히 전화 작업을 하고 해가지고 1억 6천에 나온 걸 이런 1억 4,500 또 이렇게 이제 흥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흥정을 거의 해놨죠. 그런데 이제 한 10분 후에, 20분 후에 또 전화를 해보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이제 전화가 왔다. 그리고 가격이 1억 4,300에 이제 흥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이쪽 이제 우리가 이제 사고자 하는 손님들하고 이 얘기를 해서 액션을 취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독려를 했지만 결국 그 집은 다른 부동산에서 그쪽에서 이 얘기하기는 이제 1억 4,300 정도 그리고 계약금이 실제로 400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이 끝난 거죠. 아마 이게 큰 건이라면 뭐 10억이라든가 20억이라든가 100억짜리라면 또 어마어마한 그 신경전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 물건 하나가 정리되는 그 과정, 접수되고 또 흥정되고 계약이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동산 중개업은 그 어떤 일시적인 시점에 힘을 모으는 집중의 힘이 중요한 거다. 부동산 실무에서는 집중이 중요한 거다라고 집중. 어떤 일에 대해서 꼭 해야 할 때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집중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무슨 뭐 새벽에 오늘은 아침에 나오는데 비가 내립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이 8월 18일인데 꼭 새벽 같습니다. 7시가. 여름에 7시는 아주 밝죠. 근데 이제 겨울에 7시는 새벽입니다. 아마 이제 그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 용강동 사무실에서 겨울철에는 새벽 강의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5시부터 5시 50분까지 진행되는 그 인간개발 자아완성 시간에는 이제 개인 사무소에서 하고 부동산 중개업은 용강동 부동산 중개업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7시부터 7시 50분 동안까지 하는 이제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 이제 주제입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업의 전 과정을 기왕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의 지금 현행의 법안에서의 어떤 대책 또 지금 영세 자영업으로서 하는 그 부동산 중개업의 앞으로의 어떤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맞춰서 이제 대책을 세우는 것이죠. 종이 드릴까? 네. merci 주세요. 부동산 중개업은 참으로 재미있거나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중개업자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 우리같이 이렇게 그 무슨 시스템이다 네트워크이다 무슨 뭐 학습이다 훈련이다 이런 거 심지어는 노트도 안 해요. 그저 모든 일을 말로만 하는 거 그저 들어서 기억에 남겨놓았다가 그 손님이 또 그런 물건을 찾으면 기억을 들으면서 다시 즉시 안내하고 하는 것. 근데 그런 분도 아주 잘 일을 합니다. 돈을 잘 법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동산 중개업을 전혀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부동산 중개업을 저같이 20년 이상 한 사람보다도 더 잘해요. 한 달에 제가 한 서너 건 어찌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10여 건 이상 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은 한마디로 말하기 굉장히 어렵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떤 일단의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훈련, 학습, 교육 이런 커리 과정을 통해서 배출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세상의 직업 속에서 의사하던 친구, 기자하던 친구, 또 옷장사하던 사람, 저같이 택시 운전하다가 또 들어온 사람 등등 해가지고 모든 세상의 직업으로부터 유입되는 약간의 이제 공부 과정은 있습니다만 유입되는 수단이다 보니까 일하는 방식, 사고의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이 꽤 재미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영세 자영업자로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만 지금까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7년 1월이죠. 1월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그 FTA죠. FTA인가요? FTA가 이제 발효되는 거죠. 그래서 농산물이라든가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등등에 있어서 다양한 이제 준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중개업도 준비를 해야 될 때죠. 2017년이면 오늘이 2014년
8월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한 2년 한 몇 개월 남았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부의 그 국회에서는 이제 종합부동산 회사법이 준비되고 있는 거죠. 종합부동산 회사법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그 이제 법이라고 하면 그 자영업자를 위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공부법이 있죠. 공부법. 그 공부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공인중개사를 위한 무슨 법. 그러다 보니까 외우지도 못했어요. 저도 외우지 못했는데 일단 공부법에 규정된 자영업자를 위한 이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이제 법률 체계죠. 근데 이번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으로 물론 바뀌었죠. 공인중개사법이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대형 종합부동산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될 시점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공인중개사도 국민이죠. 그래서 그들도 도와서 자영업을 잘할 수 있게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종합부동산에서도 육성해서 앞으로 부동산 그 외국 법인이라든가 한국의 재벌 기업들이 진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중개업에서의 그 시장을 그런 그 외국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넘겨주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부동산 회사법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중개업이 뭐 개인으로서는 돈을 그냥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새벽같이 또 새벽에 이런 학습이나 훈련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실력대로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에서 아주 작은 돈만 있어도 1, 2천만 있어도 그것을 종잣돈 삼아서 중개 행위보다도 투자적인 의미의 그 투자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개업이 아까 이제 그 생각한 대로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람들만큼 다양한 형태의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강릉 부동산 중개업 협동조합에서는 조금 전에 생각한 그 영세 자영업자로서의 공인중개사하고 지금 이거 이제 공인중개사의 자영업과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 회사의 서비스가 이제 상당히 고급화되고 단일화되고 하나의 시스템 네트워크에서 모든 걸 함께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함께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의 또 부동산 중개업 아침 시간에 훈련과 학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침에 조합원들이나 조합원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보조원들이 오셨을 때는 지금같이 일방적인 강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28회지만 아직도 그 총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총론적인 얘기를.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일이 필요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평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마 29, 30 아마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마 실제적인 이제 훈련들을 그게 훈련이라는 게 누가 그것도 일방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주입해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는 안 해요. 자기가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에 이제 대형 PDP하고 프로젝터를 띄워놓은 다음에 우리가 하는 대로 일을 해보는 거예요. 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지? 너는 어떻게 하지? 하고 이렇게 이제 한두 명, 대여섯 명, 10여 명이 둘러앉아서 해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 실제적인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추석 이후에는. 하여튼 오늘은 이제 총론적인 얘기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영업자와 부동산, 그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연결시켜주는 거, 강릉에서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죠.
전국적으로는 아직 이제 그런 회사가 부분적으로는 있죠. 서울, 부산, 또 기타 대도시에는 부동산 중개업을 수백 명이 하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들도 법을 어기는 건 아니에요. 법을 어기는 건 아니고 법을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또 기획부동산도 있죠. 기획부동산도 원래 의도는 저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획이라는 단어가 사기라는 단어하고 꼭 연결되는 수가 많아요. 옛날 기획부동산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획이라는 게 어떤 토지의 컨셉을 넣어서 혼을 불어넣고 그래서 그 토지의 가격과 가치가 높아지는 거, 그런 정도의 의미라면 기획부동산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획부동산이 어떤 사기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저 토지를 이제 칼질을 하거나, 그래서 전혀 그 토지를 산 사람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그저 소유했다는 그 의미만 갖게 되는 그런 정도의 그 이제 기획부동산이 있는 거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제 의미에서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널려진 자연적으로 그냥 있는 그런 토지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경험, 지식 이런 걸 활용해서 가치를 불어넣어 주는 거죠. 혼을 심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토지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되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회사들까지를 포함해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종합부동산 회사로 그렇게 이제 포섭되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공인중개사들은 사실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는 사실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죠. 사실 물건이 접수돼도 사무소를 떠날 수가 없어, 취재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이제 제한된 상황에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그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한테 많은 이제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물건을 단순한 중개하고 나서의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부동산 회사가 이제 모든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그 컨셉은 근데 지금까지 중개업이 자영업자로 그쳤으면 아마 기업화되기는 어렵고, 기업화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중개업은 모두 오프사무소가 거점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거점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삶의 그 행태가 부분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넣어주어서 말하자면 원스톱 서비스를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부동산 중개 여기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부동산 중개 영역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죠. 이 부동산 중개 영역을 일단. 근데 이제 중개가 일어나기 전에 토지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임대라든가 뭐 등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개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법무, 금융, 세무, 이사, 인테리어, 이사, 뭐 관리 등등의 이런 일들이 쭉 함께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 통합시켜 지어주는 것. 이래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 각광을 받게 될 때는 단순한 공인중개사의 중개업으로서의 부동산이 아니라 이 부분을 통합시켜서 기업화시켜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일본이나 그 미국에서도 진행되는 과정이죠. 물론 한국은 아주 작은 어떤 도시국가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한번 시험해보고 운영해보고 어떤 해보는 거에서 아주 좋은 이제 환경이죠. 이 개념 중에는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온오프라가 자꾸 이제 온오프가 통합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온오프가 통합되어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하고 또 빅데이터하고 등등의 이런 개념들이 여기에 다 이제 휩쓸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을 중심으로 한 종합부동산 회사의 서비스는 어떻게 잘 풀어주면은 기존의 그 공인중개사 중개업자하고 회사하고 연결고리가 정확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 회사에서는 부동산을 만들고 또 부동산을 개발하고 또 부동산을 그 임대사업자로서 부동산을 그 위탁이라든가 매입해서 부동산을 만들고 이 부동산을 중개해주고 해주는 이런 과정은 또 각 지역에 로컬에 있는 그 중개사들이 중개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주 이제 좋은 의미에서 상생하고 윤인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가 지금 8만 명이 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중개업에 이사 중개업 형태까지 다 포함하면은 한 100만 명 이상이 이제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종합부동산 회사가 설립되어져서 이 회사로 흡수되는 인력이 있고 흡수되지 않고 기존의 중개업에서 그냥 이제 기존에 하는 중개업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개업이 자꾸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포화되어서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이미 포화되어서 그 숫자를 더 이상 어떻게 이제 늘려가지 못할 거예요. 늘려간다 하더라도 수입이 받쳐주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으로 자꾸 중개업자들이 한편으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지방에 내려와서 하는 거죠. 강릉 쪽에도 더 많은 중개업자가 이제 생길 거예요. 1, 2년, 3년. 근데 강릉이나 영동 지방은 앞으로 이제 더더욱이 그 중개업이 하기 좋은 또 전국적으로 볼 때는 그 투자라든가 중개업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몇 번째 그런 동네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릉 지역이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기기는 많이 생기는데 그 많이 생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어느 날 또 뭐 봄빛에 녹는 눈처럼 없어질 거죠.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업의 특성은 어떤 퍼스널적인 면이 아주 많아요. 개인적인 어떤 인연적인 관계적인 그리고 부동산 땅이라는 것도 땅이나 집이라 이런 것이 그 관계성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거나 없거나 계속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창업을 했다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잃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하여튼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은 일단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법인이죠. 법인인 만큼 이제 모든 그 일을 자기 책임으로 하는 거죠. 또 법인인 만큼 이건 기업이죠. 기업인 만큼 또 이익을 내지 못하면 금방 이것도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 지금 조합원이 13명, 그 다음에 15명 이렇게 하고 이제 한 30명 정도가 강릉 지역이라는 그 안에서 이제 업무를
표준화 시켜가고 시스템화 시켜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조합원이 이제 지역에서 로컬에서 역할을 지역 역할, 지역에서의 그 어떤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종합부동산 회사에서는 그 강릉부동산협동조합에서 강부협에서 종합부동산 회사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 이것을 이제 찾아낸 거죠. 이제 시도할 거죠. 그래서 이제 강부협에서 하는 일은 강릉 부동산 넷을, 그러니까 이제 강릉 지역의 표준 부동산 플랫폼으로 확정 지어주는 것, 확정 짓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 학습 훈련,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컨설팅, 택지개발 분양 대행, 주택개발 분양 대행, 주택 임대관리, 공인중개사 창업 지원, 도시 재생 프로그램,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6번째 주택임대관리는 지금 이제 작년에 주택임대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전국적으로는 지금 현재 한 30여 개의 대형 부동산 회사들이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이제 강부협에서 실제적으로 주택임대관리를 할 거라는 거죠. 주택임대관리는 회사의 자본으로 주택을 살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원룸이라든가 뭐 펜션이라든가 또 아파트라든가 이것을 이 회사의 유탁 관리를 할 수 있죠. 강부협이 이제 그런 임대 관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유탁 관리를 맡게 된 거라든가, 또 강부협에서 직접 그 부동산을 산 것을 손님이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의 공인중개사 조합원들이 해주면 이게 이제 상생이 되는 거죠. 상생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강부협이 이제 그런 거, 주택 임대관리라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컨설팅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모두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부협에서 그런 이제 그 기계사무소에서 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다 표준화하고 매뉴얼화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는 그 서부시장에 1층 75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조만간에 71호, 72호, 73호, 69호 등등 그 안쪽의 사무소를 외연을 확장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우선 이제 그 경매팀이라든가, 일단은 처음에는 게시장으로 쓸 예정입니다. 조합원들이 접수받은 물건들을 A4 용지로 이렇게 이제 게시할 수 있도록 토지면 토지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뒤쪽의 사무소는 이제 면이 상당히 넓은데 그 면에 이제 주제별 게시판이 딱 들어서게 될 거예요. 토지면 토지, 주택이면 주택, 아파트면 아파트, 단독주택, 그 다음에 전원주택, 펜션, 뭐 상가, 빌딩, 이렇게 이제 쭉 주제별 게시판을 만들어서 주제별 게시판에 맞는 A4 용지를 쭉 이제 그 주제별 게시판에 이제 붙여둘 예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강릉 서구시장에 가면 강릉의 모든 물건이 게시물로 정리되어 있다, 주제별 게시판에 정리되어 있다라고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조금씩 더 유명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정보의 진실성과 그 사실성에 이제 맞춰주기만 한다면, 그래서 이제 한 몇 개월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사물 인터넷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여기에 이제 QR 코드를 박아줄 수도 있고, 여기에 그 사물 인터넷에 어떤 사물이 스스로 말하고 설명하고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어떤 기기, 스마트폰을 통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말로 글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것이 완벽하게 온오프를 통합시키는 하나의 업무 시스템으로 자리 잡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릉 부동산에서 하려고 하는 일 중에 그 개시 전시장을 포함해서 부동산 종합 컨설팅, 뭐 교육 훈련 학습은 이제 지금 현재 28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좀 진화하고 발전하게 될 거고,
종합부동산 컨설팅, 택지개발 분양등, 주택개발 분양등 등등의 이런 일들이 쭉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시스템을 이제 갖추어 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의 이제 기업화의 전 과정이 이제 이것이 어떤 현실과 유리된 것이 아닌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모든 경험들이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에 집대성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 그 사이트에 대해서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 그 이유가 아주 이제 많이 있는데 아직 이제 너무 이제 좀 허접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모든 중개사들이 쓰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거죠. 인터넷 사이트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스마트폰에 모두 이제 모여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모두 모여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애플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플은 지금 이제 많은 애플이 지금 뭐 부동산 중개 애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모두가 좀 허접하고 그 완성도가 좀 떨어집니다. 최근에 신문에 그 이제 택시 애플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더라? 그 이제 우버 애플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차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차를 불러서 타고 가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분적으로는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그것도 카카오톡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또 그래요. 카카오톡으로 전국의 택시 기사를 회원제로 받아서 전국 어디에서나 택시를 카카오톡으로 부르면 즉시 온다. 즉시 오고 또 카카오톡에서는 그 기사를 또 평가를 한다. 좋았다, 나빴다, 친절했다, 아니다 등등 이렇게 해서 그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컨셉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온 오프를 통합시키는 개념이잖아요. 개념이죠. 온 오프를 통합시키는 개념이에요. 택시를 불러주는 어플.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톡이 택시 회사를 차린 건가? 차린 거죠. 택시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 기사는 전국에 지금 현재 일하는 택시 기사가 회원으로 들어올 거고, 그들을 관리하는, 연결하는, 고객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온오프를 통합시켜주는 것이고, 실시간으로 고객들이 기사를 기사에 대해서 어떤 선호와 서비스의 질과 품질에 대해서 평가해주는 그런 거, 물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못할 것도 없겠구나. 근데 이제 부동산은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웹사이트가 물론 다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그대로 이제 나오게 합니다. 웹사이트 완성도를 높이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앱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이 얘기한 그 카카오톡의 카카오 택시 얘기를 응용을 하면은 순식간에 그 전국을 관할하는 앱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국민들, 시민들, 이웃들, 고객들이 자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법으로 A, B, C, D 부동산을 찾아다니면서 찾던 그런 과정이 아니고 즉시 자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을 실제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훈련과 학습이 이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부동산 중개업은 그냥 그렇게 많은 지식이나 정보가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너무 많은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런 공부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예전에 이제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지식이 이제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런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딜러라든가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를 매칭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 나머지를 이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취재기자라든가 취재기자들이 상당 부분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될 거죠. 취재기자들이. 그래서 이제 강릉부동산 협동조합에서는 이번에 이제 가을부터 이제 취재기자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저도 그 취재에 대한 매뉴얼을 이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 취재기자들이 취재를 정확하게 해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일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 이제 정리를 하면 부동산 중개업 오늘이 이제 28회지만 이제 29, 30 지금도 이제 여전히 이제 총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강론에 들어가게 되겠죠. 강론에서는 A4 용지를 만드는 방법들, 그 다음에 그리고 글 쓰는 방법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뭐 대학원까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에서 그 핵심을 추려서 우리 이제 부동산 정보망의 특징 기타에 추려내 쓰는 그 기술이 좀 부족해요.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업무를 잘 수행하는 일이잖아요. 업무를 잘 수행하는 거, 공부를 잘 했다라고 많이 했다라고 하면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더 향상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 중개업에서 글쓰기 훈련이 필요하구나 하는 이제 핵심을 추려내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자, 글만 보아도 이 물건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글만 보아도 이 물건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진이 있으니까 더 잘 알아차리고, 필요하면 동영상이 있으니까 더 잘 알아차리고. 이 정도 되면은 더 이상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다라고 고객이 캐치할 수 있도록 글을 써주는 실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이 실제적으로는 강론에 들어갈 내용들이죠. 그리고 물론 사진을 어떻게 찍어, 동영상을 어떻게 찍어, 고객을 어떻게 다룬다면 어폐가 있어요. 다루는 건 아니에요. 고객한테 어떻게 서비스할 건가. 그리고 흥정과 협상의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클로징에 갈 것인가. 물론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다 감각적으로 다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좀 더 공부하고 훈련하는 과정, 공부하고 훈련을 하는 것, 공부하고 훈련을 통해서 아마 이것은 이제 훈련이나 공부는 많은 부분이 그 롤플레이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롤플레이를 통해서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A, B, 매도인, 매수인을 놓고 흥정, 협상을 실제로 자꾸 이제 진행해 보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뭐 감각적으로 우리는 다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협상과 흥정의 지금 중개사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거잖아요. 협상과 흥정을 이끌어내서 모두가 만족하는 것. 그래, 중개업이 그런 점에서 아주 좋다는 거예요. 법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잖아요. 한 그림 없어야 내가 사는 거.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는 너도 이겼고, 너도 이겼다. 매도인도 이겼고, 매수인도 이긴 거예요. 승리하는 거. 이들을 접점을 찾아주는 그런 흥정과 협상의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흥정과 협상을 연습하고 이제 훈련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그 공인중개사들이 실질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가능한 대로 고객에게 훌륭한 그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늘 이제 중개업자들이 그게 나는 이제 타성에 젖어 있는 거죠. 늘 이제 정보지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에 광고를 하고 등등 이렇게 계속 이제 돈을 들이는데 그 돈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돈을 중개업자들이 이제 광고비를 들여서 일을 해. 그래서 이제 수수료를 얻었어요. 근데 이제 이 광고비하고 수수료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되면 그나마 이제 유지 내지는 그냥 현상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광고비가 만만치 않아요. 작은 거 아마 광고를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광고가 아마 평균적으로 100만 원 이상이 넘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쓰고 있어요. 강릉에서도 아마 평균적으로는 몇십만 원씩은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광고를 내서 수수료를 넣을 때 수수료가 커야 되는데 사실 크지 않은 광고비가 더 많거나 가끔 비용이 더 많아져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에서는 이 광고의 부분에 대해서 모두 새롭게 접근하는 거예요. 광고를 정보지라든가 다음이나 포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과정 자체가 광고가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일하는 모든 과정, 물건을 접수되고 이것을 관리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그것이 곧바로 이제 광고이게 하는 거, 일과 광고를 분리시키지 않는 거죠. 일하는 과정이 곧바로 광고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스마트폰과 SNS라든가 기기가 이렇게 이제 하도 다양하다 보니까 그것을 융합하고 통합해 주는 거, 연결시켜 주는 거. 이렇게 하면 그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려니까 아까 이제 글쓰기라든가 사진 찍는 거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등등 이런 자잘해 보이는 기술들이 실제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뭐 그런 줄 쓸 수 없다. 스마트폰이나 기기가 아무리 좋아도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고 동영상 찍을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받았더라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러면 다 헛된 공부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그 중개업 과정에서 전 인격적으로 고객과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단순히 물건만 하나 팔고 딸랑 이렇게 딸랑 끝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서 전 인격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훈련, 연습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냥 총론장 앞으로 이제 진행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참여하는 조합원 중에 한 분이 기본 어떤 주제 또는 그 주제가 꼭 뭐 고창할 건 없죠. 지난주에 이런 고객을 만나서 이렇게 중개를 해봤는데 이게 되었다든가 안 되었다든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었다든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든가 하는 그런 발표를 누군가 한 사람이 해주면 그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토론을 좀 더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필요한 거 A4 용지가 어떻게 되고 A4 용지는 동영상을 어떻게 올리고 또 올려진 동영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SNS에 연결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확인하고 이제 가는 거고 그리고 확인되어진 과정을 앞으로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 일을 프로그램에 삽입하고 적용하는 일을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해갈 거라는 거죠. 그런 진행 과정을 통해서 중개업을 내 업으로 삼고 또 중개업을 통해서 강릉 시민들에게 기여하고 또 중개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중개업을 통해서 자기를 조금씩 완성시켜가는 그런 일들. 세상에 직업은 수도 없이 많고 컴퓨터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모든 직업은 거의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한 20년 전에 증권회사에 다녔던 이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해고되죠. 또 은행 직원들 또 다 해고되죠. 노동으로 하는 일도 대부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황이 이제 그렇게 돼갔을 때 그래서 노동으로 하는 일, 이건 최소임금이 이제 그런 거네. 최소임금법에 의해서 한 달에 얼마, 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그 돈이 최소임금법으로 노동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이죠. 정상적으로 하루에 8시간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돈, 노동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돈,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돈에는 사실은 부동산을 하거나 택시기사를 하거나 또는 명마를 줍거나 종이를 줍거나 또는 음식점에 가서 서빙을 하거나 아마 거의 비슷비슷하는 거죠. 200만 원 돈을 버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새벽에 또 아침에 이런 학습 부동산 중개 훈련을 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는 개념이 아닌 거죠. 좀 더 이제 차원이 달라진 거죠. 세상에 대한 이 자기 업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 그러니까 강릉 시민들에게 그 부동산 중개업에 아주 이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걸 통해서 보람과 기쁨을 얻는 거고, 그 보람과 기쁨에 의해서 돈을 버는 거. 돈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개인이나 회사가 보낸 서비스에 대해서 그 반대급부가 나에게 돈으로 온 거죠. 내가 서비스를 정성스럽게 잘해서 그 정성된 서비스에 감동해서 돈이 따라오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서비스는 아주 나쁘게 하고 돈은 이렇게 많이 벌려고 하는 과정에서의 세상의 불화, 갈등, 다툼, 시비, 결국에는 서로 이제 죽고 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상에 보내는 내가 중개업자니까 내가 세상에 보내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거, 그리고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이니까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에서 강릉 시민들에게 보내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거.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자연히 돈이 오게 하는 거죠.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서 돈이 자연스럽게 오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떤 사업의 핵심 컨셉이어야 되는 거. 구글도 그런 시작은, 지금은 또 모르지만 시작은 구글도 그렇죠. 사람들에 대한 기여. 그걸 통해서 지금의 구글이라, 아마 대부분이 다 큰 기업은 그랬을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걸 거예요. 없어지고 사라지고 한 기업들은 그 반대의 경우죠. 자기 서비스의 품질에 비해서 더 돈을 많이 긁어 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오늘은 그냥 총론적인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잡설이 많고 헛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의 기본 주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은 요것은 읽었죠? 네. 요것은? 네.
요것을 이제 거기 이렇게 부분으로 해서 이제 후션에 매뉴얼화 시키려고요. 아, 그래서 매뉴얼을 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지금 홈페이지 이제 프로그램을 구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정리되는 대로 프로그램을 바로 당기도록 정리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노아 할라 1차에 전세계 하나. 그건 어떤 거였어요? 전번에 그 5층짜리 네. 비전하고 네, 전세 다른 데하고 셋이 하려다가 그 아주 그 내국하고는 내국 손님이 굉장히 싫대요. 네, 너무 말도 많고 그래갖고 안 됐고 서울에서 이제 강릉대학교에 이제 강의하시는 뭐 외국인 교수 같아요. 외국인이 이제 그분이 하려고 가계약금 100만 원 넣었었어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넣었었는데 이 임대인이 매매를 한다고 그래갖고 다시 또 돌려줬어요. 위약금 물지도 않고 그냥 다시 돌려주고 근데 서로 이제 주인도 임차할 사람이 마음에 들었고 임차할 사람도 그 집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내가 다시 또 그렇게 해서 다 매매하는 걸 했었는데 다시 또 매매가 안 됐어요. 매매가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연결을 해서 다시 또 하기로 했어요. 이제 비전 손님은 비전 손님이니까 비전에서 이제 모시고 오는 걸 하고 물건은 이제 제가 접수하는 거니까 제가 오늘 아마 오전 내로 계약서 아마 써야 될 것 같아요. 등본만 떼보면 되는 거죠. 그게 그 주임대인이 이제 아파트의 경우는 등본만 떼면 돼요. 네, 1,800하고 뭐 3,000 얼마 어쨌든 다 갚았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매매를 하려고 다 갚았는데 매매를 이제 못했거든요. 네. 등기 지우는데 시간이 며칠 걸려요? 2, 3일을 이제 그것도 뭐 말씀 고전 등기 하는 거랑 똑같죠. 뭐. 근데 그 인터넷 그 대법원에 들어가면 지금 그게 어떤 상태에 있다 이제 변경 등기가 접수된 상태다 하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아, 온나라 들어가면 나와. 아, 법원 대법원에 가요. 대법원 등기소에. 네. 아, 온라인으로도 하면 돼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확인돼.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옥천동 거 1억 6천짜리 네. 그거 한 1, 20분 차이로 놓쳤어. 가니까 어저께 이제 옥천동 이쪽에 1억 6천짜리 척도 옆에 네. 아주 좋다는 거. 그래가지고 가니까 교차로 사장이 와서 손님을 모시고 와서 보고 있어. 근데 그 앞집 사람하고 그 옆집 그 슈퍼 사람이 와갖고는 이걸 살려고 하는 거야. 사고 싶어 하는 거야. 둘 다. 옆집에서요? 내가 하니까. 그래서 1억 5천에 흥정해보라 4천. 아 그래 전화하니까 1억 4,300에 팔기로 했는데 돈을 더 주면 팔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액션이 나가기 전에 저쪽에서 돈을 400을 넣어버렸더라고. 주원진에 그거 5일생각 아파트 있잖아요. 그것도 손님 모시고 갔는데 갔는데 주인이 이제 여주에 있는 거예요. 8층을. 그래서 주인한테 통화했는데 아 누가 지금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장님 손님 데리고 몇십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최시장님하고 소장님 물건 6층에 있었고 부장님 최시장님 2층에 또 물건이 있었고 저는 8층에 있었고 그래서 갔는데 그분들이 제가 내가 손님이 딱 봤을 때는 마음을 딱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분들이 뭐죠 바로 그냥 계약금 쏴버리고 5분 차이로. 그래서 이제 그 옥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직원까지 내가 다 공개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서 한 것도 같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협동조합에서 주문을 이제 접수를 받으면 다 전속 중개로 받으려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근데 이제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 그분이 또 교차로에다도 내놓으시고 교차로에 내놨다고요? 내놓을 수가 많이 그거 확인 안 했죠. 말 거기다 내놨네 하여튼.
근데 일반 중개업소에도 우리 저희 사이트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그 물건 보고 자기는 찾는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하더라고요. 아니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 경찰 같은 데 보고 예. 연락하면 공동중개 가능한 아, 그럼 공동중개를 하면 이제 네, 좋은데 근데 거의 공동중개 또 다이렉트로 가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좀 근데 공동중개 하냐고 물어보면 거의 한다고 또 얘기하네요. 이거 중개업소에서. 그렇죠. 네. 빨리 하는 게 나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 노동으로 버는 돈은 1,200만 원이 한계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하려고 하는 시스템 사업이잖아요. 시스템이 커져서 그러니까 지금 뭐 하여튼 뭐 그래 무슨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또 삼성이나 이런 것들이 자산이 무슨 뭐 주식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브랜드 가치가 뭐 600조다 800조다 하는데 그건 다 허상이거든요. 근데 그 허상이 진짜 돈이 없다는. 왜냐하면 이 땅이나 건물은 몇 푼 되지도 않아. 600조 안에 근데 땅이나 재산은 1, 200조도 안 될 거야. 나머지 대부분은 아마 5, 60%, 7, 80%는 브랜드 가치일 뿐이죠. 근데 이제 브랜드 가치를 만들면 그 만든 브랜드 가치가 바로 주식에 반영되잖아요. 주식에 반영돼서 주식이 5,000원짜리가 100만 원도 하고 200만 원도 하고 등등. 그런데 이제 우리는 협동조합이니까 이제 조합 부자가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될 거죠. 브랜드가 높아지고 뭐 강릉에서만 브랜드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잡아도 지금 뭐 10,000원짜리 그 부자가 수십만 원짜리는 수십만 원짜리까지는 모르겠네. 강릉만 얘기한다면 10,000원짜리 부자가 10만 원은 되겠지. 말하자면 지금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은 받겠지. 이제 어떤 브랜드 가치가 강릉에서 생겼다고 하면 1, 2년 후에. 그럼 뭐 회원들한테 다 다른 사람들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모든 조합원들은.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이렇게 되잖아요. 강릉에 이제 30개 업소가 딱 생겼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아.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나가고 싶을 때 회사가 안 되고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거 버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주식이라면 쓰레기니까. 근데 잘 됐어. 여기 들어보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서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하게 되면 500을 받든 1,000을 받든 다 받겠죠. 근데 강릉에서 이 얘기만 하면 그렇고, 근데 이제 강원도라든가 전국이라든가 이제 전국까지는 그림에 있으니까 전국으로 이게 되면은 수백조가 될 가능성이나 그런 것을 또 배제할 수 없죠.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막 그냥 혈기를 내고 노력해서 한다면 그것도 다 헛짓거리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중개업을 하니까 중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니까 그 시스템은 그 부산물이 본업보다 더 크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기업의 어떤 논리를 대입하면 그래 오늘 시간이 지났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가수님께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